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백척간두에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이것을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연불이 되고 나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해서 쫓아내겠다. 이런 다짐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추미애가 윤석열을 쫓아내는 것이 그게 검찰개혁입니까? 어불성설이지요. 자,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에 동조했고 앞장섰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을 청와대에서 쫓아내는 일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지요.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추미애 의원을 포함해서 전체 193명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랬던 추미애가 이후 4차례나 더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심지어 노무현 정권 2기라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추미애가 장관이 된 후 검찰을 상대로 한 이 난리 법석, 야단 법석이죠. 하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미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왜 문바들은, 대깨문들은 그걸 모르고 추미애를 지지할까요? 자, 추미애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쫓아내려 했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독선과 오만으로 문재인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노무현의 영정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문재인과 나눈 대화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여러분, 추미애는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 노무현과 문재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추미애는 궁극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노무현 2기 정부를 망친 그런 장본인으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추미애는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검사들은 이 부분을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가 나서서 추미애를 상대로 작은 전투를 벌이거나 비난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궁극적으로 윤석열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헌법과 법치를 지키려고 하는 윤석열과 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집단, 문재인 정권과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현직 검사들이 정의를 운운하면서 어설프게 나설 경우, 그렇게 추미애를 공격하면, 그렇게 추미애 측근을 때리면 구도 자체가 윤석열과 추미애의 대결로 좁혀지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 문재인은 마치 중재자인 양 끼어들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청와대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징계위원장으로 이용구를 앉히지 말라,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문 대통령이 밝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동안 추미애에게 암묵적 동조를 함으로써 검찰 장악을 시도해왔던 자신들을 숨기고 모든 책임을 추미애에게 지우려 하는 속셈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싸움을 윤석열 대 추미애로 압축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있지요. 자, 문재인이 최종적으로 중재를 서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우리는 그런 결과를 원치 않습니다. 이 싸움은 검찰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서
소나기에 쥐려 했던 문정권, 이를 막기 위해서 호련단신으로 싸워왔던 윤석열, 이 문정권과 윤석열의 대결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비로소 국민이 윤석열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지검 부장검사인 정의도라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을 징계위에 투입하지 말라. 추미애를 향해서 더 이상 반칙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추미애가 만든 징계위원회. 정의도 검사가 그런 주장을 한다 해서 추미애가 그 말을 따를 리가 없지요. 오히려 검찰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현하거나 집단적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추미애는 4일로 예정됐던 징계심의위원회 개최를 10일로 재차 연기했습니다. 윤석열을 쫓아내기 어려운 여건들, 환경들이 전개됨에 따라서 여론을 등에 업은 윤석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벌면서 그 열기를 식히고자 함이겠지요. 자, 그러는 사이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가 부각된다든지 친문 진영의 세력이 규합되는,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을 조금 비춰지고 있지요. 법원을 동원해서 판사 사찰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도 김남국 의원 같은 그 애송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더 세게 때려주기를 추미애는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공작적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할 대목들이죠. 자, 민주당과 현 정권 세력은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다, 일종의 노무현 트라우마, 또 피해의식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정치하는 수장을 둔 정치 집단,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개혁 대상, 이런 상대로 프레임을 짜는 것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윤석열은 차기 대선 주자 1위에 올랐고 이제 대선까지는 1년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문재인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보수 우파 진영과 함께할 것이냐, 아니면 중도를 끌어안을 것이냐, 뭐 이런 류의 정치 기술적 공학적 측면들은 지금 당장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아직은 그게 윤석열에게 더 어울립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길. 사실 국민들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 신물이 나 있습니다. 양 집단에 대한 어떤 대안이 돌출될 경우, 출몰할 경우, 그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요. 하지만 윤석열이 자칫 어느 집단에 소속된다면 그러면 도매금으로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정치권 인사들 혹은 얼빠진 삼류들과 머리를 맞대는 순간 삼천포로 빠져들 여지가 있다는 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성정치와 거리두기를 기존의 1단계였다면 이제는 1.5단계 정도로, 어쩌면 2단계 정도로 상향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쌓아도 좋을 만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우 같은 정치인, 너구리 같은 정치인들이 다가오는 것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좋은 인재를, 쓴소리하는 인재를 찾아서 나서야 할 타이밍이죠. 자, 윤석열이 그것만 제대로 해도 지지율 1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추미애 윤석열의 갈등 책임이 추미애에게 있다 38%, 윤석열에게 있다 18%로 나왔는데
다음번 여론조사에서는 현 정권에 있다가 더 높은 수치로, 윤석열에 있다가 극히 더 낮은 미미한 수치로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윤 총장이 충청의 아들로 인식되면서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율이 충청에서 각각 14.9%, 13.2% 추락했습니다. 12월 10일 추미애가 법무부 징계위를 열어서 윤 총장을 쫓아낼지라도 절대 추미애를 상대로 한 입장을 내지 마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문정권의 선택이고 문재인의 선택입니다. 문재인을 상대로, 즉 헌법과 법치를 유린한 정권과 맞서겠다는 입장 표명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의 남은 임기는 약 한 7개월 정도인데요. 그 7개월 검찰총장을 하는 것보다 지금 징계위를 통해서 윤석열이 문정권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 찍혀내지는 것, 버림받는 것, 그럼으로써 윤석열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재 상황이 결코, 현재의 모양새가 결코 윤석열에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의 연말 연초, 조금 더 차분하고 또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